신천지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이제 기업이라고 치면은 이만희 같은 사람들은 네. 그 기업 수뇌부에서 네. 정치권과 분명히 결탁할 거야. 당연하죠. 보호받으려고 정치 네. 언론. 오늘 낮방송에서 그 이야기 했거든요. 네. 언론들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뿌렸는지에 네. 대한 이야기고. 그러면서 위에는 윗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고 음. 아래에서는 바글바글하게 사회적으로 뭔가 의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바글바글 긁어 모아서 일종의 이제 어떤 집단 어떤 그 정신적 활락 상태를 보호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수뇌부 몇 명이 돈을 벌어들이는 일종의 기업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예배를 일주일에 2번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10,000명 이상씩 모이는 그런 공간에서 10,000명이 모이면 진짜 거기서 찬송을 갖다 부르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요. 그런 경험을 일주일에 2번씩 제공을 하고 그리고 교육을 받게 되면 일주일에 그 사이 수요일, 일요일 2번을 지문 찍으면서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얘네들은 서울의 그 신도가 부산에 가면 부산에서 드려야 돼. 안 드리면 문제가 생겨요. 징계를 받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요일, 일요일은 가서 찍고 그걸 참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월, 화, 목, 금은 교육을 받아. 일주일에 6회씩 모여. 그러니 감염이 안 될 수가 있어? 누구 하나만 전파를 시켰으면 어마어마한 어떤 그걸 보이겠구나. 그리고 얘네들이 그 저 예배할 때 보면 통성기도 겁나 많이 하고 통성기도 할 때 비말이 얼마나 퍼지겠어요. 진짜. 찬송을 30분씩 한다니까. 나는 솔직히 종교인은 아니지만요. 그 통성기도를 막 심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거의 아수라장 느낌으로 하는 거. 난 그건 진짜 거부감 들던데. 근데 그게 요즘은 거의 한국밖에는 없는. 그러니까 후진 기독교가 나가는 게 전 같으면 해외를 쳐다보게 되면 그러니까 정말 작업복 입고 그냥 기름 묻혀가면서 일하던 사람이 주말 되면 주일 되면 양복 깔끔하게 입고 가서 그 지역 사회에서 같이 좋은 말씀 공부하고 책 볼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걸 보면서 살았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는 아파도 출석을 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더 아프고. 왜냐면 아프다 그래서 출석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뭔가 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가에서 떨어지기 싫으니까 아파도 갑니다. 참 할 말 되게 많구나. 지금 이 수구 보수 카르텔 안에서의 신천지 이야기하는데 신천지 내부적인 얘기가 덜했어 지금 보니까. 아니 요 정도까지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설명됐다고 생각이 아까 됩니다. 그 도표 하나씩만 보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가장 첫 번째 도표 그거요. 네. 지금 이제 경기도가 이걸 지금 공개했어요. 밝혀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경기도 내 신천지 관리 시설 수, 뭐 가로 열고 폐쇄 시설 수인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해봐요. 맨 앞에 239개소가 신천지가 처음에 공개했던 개수입니다. 근데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서 제보를 받았어요. 근데 780여 개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제보가. 그래서 1차로 그 239개소에다가 더해서 경기도가 파악한 데를 얹어가지고 가서 뭐 폐쇄를 하고 방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2월 24일 날 그걸 다 빼고 나머지 것들을 또 검증을 해봤는데 거기도 있었던 거예요. 2월 25일도 370. 그러니까 총 자기네들이 말했던 것보다 4배 이상의 시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이제는 돌아왔을 것 같은데 오늘 장용진 기자가 가평에 청평에 이만희 별장이 있거든요. 3,000평이 넘어요. 그 별장에 응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죠. 거기에 가서 이제 새칭 인터뷰를 시도하려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청평에 거대한 신천지 시설 딱 3개만 얘기해 놓고 별장을 비롯해서 나머지는 전혀 노출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노출 안 한 것들이 더 위험하고 그렇겠죠. 더 핵심이야. 그러니까 쉽게 아까 회사로 비유를 했다면 지금 현재 얘네들이 끝까지 노출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는 홍보실장들 그리고 또 다른 쪽은 영업실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질본에서 자료를 달라니까 끝까지 뭘 갖고 딜을 했냐면요. 그 유명인들은 빼겠다. 그리고 추수꾼들은 빼겠다라고 딜을 했는데 추수꾼들이 영업실장들이고 유명인들이 홍보실장들인 거예요. 정치인 뭐 연예인 셀럽이 없는 게 이상하죠. 분명히 있을 텐데 언론인도 있었고. 근데 숫자가 비는 것들도 그렇고 이들이 감추는 시설도 그렇고 이 종교의 기본 중에 하나로 생각해 보시는 게 이상하게도 아프면 그걸 그냥 병에 걸렸다고 생각 안 하고
시험에 빠졌다라고 그래서 그 담당 목사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기도해 주는 건 신천지도 네. 똑같습니다. 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높은 양반들이나 뭐 하게 됐으면 당연히 갔을 거고 정말 그 가까운 데 있는 목사들이 나갔다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쉬쉬하지 못하는 게 밖으로 이만희가 나오지 않는 이유로 그거 아니겠느냐. 연세도 혹시? 많은데 혹시 혹시 그런 게 아니겠냐는 추측들이 네. 나오고 있는 거죠. 형도 걸렸다면 혹시 뭐 이렇게. 자, 다음 표 하나 다음 볼게요. 표 보시죠. 자, 과천 신천지교회 예배 신도 인원수를 보건복지부한테 얘기한 자료는 1295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과천시가 파악해봤더니 3296명이었다는 그런 그 집계를 해서 과천시장이 페이북에 공개를 했는데 직접 강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 지문 찍은 거를 경기도가. 서버에서 다운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9,930명이 나와. 이 9,930명 중에서 지금 계속 전화를 돌리고 있는데 경기도 내가 4,600명 그리고 네. 서울이 한 또 4,000 몇백 명 정도 돼요. 이야. 근데 그 4,600명 중에서 제가 그 지금 접수한 그런 자료에 의하면 입수한. 네,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1,000명 정도가 유증상을 얘기를 하더라. 야, 그러면 이게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된 상황이야?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지문 무조건 찍고 들어간다고 하면 이건 확실한 숫자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1,295명이라고 했던 게 9,930명이면 얼마나 많은 곳에 숨겼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뭐 대구시장처럼 뭐 그 경북 도지사처럼 제발 좀 자료 좀 주세요 이래갖고 안 준다니까. 그 이런 얘기는 드리면 미친 그런 공포심이 시애리들은 나올 수도 실제로 있는데 진짜 그런 시애리들은 실제로 그 숨겨주려고 하는 거야. 그 알아두시는 게 우리가 손 씻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쉽게 생각해 보시죠. 종교 시설인데 지문을 찍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거 보급을 줄이기 위해서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죠? 손 씻으라고 그러죠. 기침하고 손 씻고 나온 사람들이 균이 있었던 걸 눌러놓고 나면 그 뒤에 누군가가 또 손을 또 대고 손을 대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 종교에서 특히나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지문인식 시스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더 퍼뜨리는 직격탄이 될 수도 있고 신천지도 이걸 아니까 명단 공개를 하는 즉시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걸 알아서 숫자를 줄이고 감추고 하는 거죠. 문제는 그 빠진 인원 그냥 다르게 생각하게 되면 명단을 줬는데 24만 5천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보다 3만 몇천 명이 적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의심할 수 있는 건 높은 양반들도 있지만 3만 몇천 명 정도의 지금 잠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확진까지 가지 않고 확인도 안 된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든 빨리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그 3만여 명 정도가 코어예요. 그게 지금 현재 신천지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질본에 21만 몇천여 명 준 거, 그거는 공개할 수 있을 사람만 공개한 거고 나머지 숨긴 사람들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요, 가가지고 서버를 깠어요. 그 디지털 포렌식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어떤 명령어를 집어넣은지를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진짜 서버 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목록을 데이터를 다운받은 거구나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얻어온 거라서 저 숫자는 신뢰할 수 있어요. 유일하게. 그러네, 진짜 제가 그렇게 관리를 했다면 굉장히 정확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거 정말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오늘 신천지에 대해서 법으로 하면서 사실 종교적인 의미도 있지만 저는 어떤 단체가 종교를 빼자고요. 어떤 단체가 인권적이지 지금 못해. 그러니까 인권적이지 못한데 한 사회에 스스로 뭔가 병균 같은 걸 퍼뜨리는 숙주 노릇을 하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게 되고 사회를 불안에 떨게 되면 테러 방지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 테러지, 진짜. 바이오 테러를 한 집단으로 간주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바이오 정보를 관리를 합니다. 그쪽에서도. 네. 그리고 그 정보에 관련돼서 접촉하면서 지금 실제로 접촉해야 되는 비말 접촉을 하는 걸로 퍼지게 돼 있는데 공간 자체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답한 게 기본 법령들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지금 나서야 될 것이고 그러네. 나는 이게 왜 검찰이 우리는요. 윤석열 뭐해?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사람들은 자꾸 의도를 얘기합니다. 법정에 가보면 대부분 피의자로 돼 있는 사람들 이 양반들이 내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라고 하지만 법정에서 판단하는 건 행위입니다. 네가 한 게 뭐야 갖고 판단하는 거죠. 지금 이분들이 순수한 종교의 포교 목적으로 나섰을진 모르지만 하고 있는 현실은 대한민국 사회의 경제를 마비시키고 지역사회를 거의 혼란에 빠뜨리는 바이오 테러 가까운 게 떨어졌습니다. 생물학적 테러인 거죠. 아니, 형님은 포교라고 얘기하시면 이건 포교가 아니에요. 종교 활동을 통해서 위험을 그러니까 가하고 있으니까 종교 활동을 가장하고 있는 실제로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그들이 이 사람들이 숨는 거죠. 이제 착한 순진한 사람들이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그게 반사회적 범죄라는 사실을 지금 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심지어 거짓말을 장려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거짓말을 잘하면은 모략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 그러니까 저는 깔끔하게 그냥 보고 싶어요. 이단이든 종교든 상관없어요. 어떤 단체가 수십만 명 이상이 자신들의 속해 있는 그룹의 목적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사회 일단 특정 지역 대구와 경북 지역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단체가 이렇게 했다면 이건 당연히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거기에 명단 확보해서 그야말로 옛날 표현으로 발본색원해서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전에 통합진보당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까? 이거 이렇게 했습니까? 언제? 그런데 당 해체시키고 그 난리 나고 지금 아직까지 가둬놓고 있잖아.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진짜 바이오나 생화학 테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면 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엄하게 다스려야 그러니까 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 뭐 있을 걸로 추정되는 그 일부 신천지 세력하고 예. 뭐 심하게 표현하면 검찰에도 있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난 윤석열을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윤석열 뭐해? 이런 상황이면 국가적 혼란 사태 아니에요. 지금 상당히 일단 그런 게 고발이 그렇잖아요. 들어갔어요. 또 고발이 들어갔는데도 안 움직인다면 이거는 빼박입니다. 예. 자, 근데 도표 하나만 더 봅시다. 예. 그 다음 거. 요 도표는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지금 사실은요.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도대체 아니 우한에서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들 12월 말서부터 감지해가지고 1월서부터는 철저하게 공항에서 검역을 하면서 찾아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모니터링하면서 2차, 3차 감염 안 일어나게 다 막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왜 이 지역 감염들이 이렇게 생겼냐는 거야. 뭘 몰랐냐는 거야. 이걸 가지고 막 정가윤이가 오늘 계속 뚫려놓고 뭐 말이 많으냐는데 너님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고요. 공항 검역 인원 늘려나려고 그러는데 그 예산을 3년 내리 깎은 게 너희들이에요. 공항에 구멍 계속 뚫어놓고 나서 왜 뚫렸냐고 말하는 너님들은 정말 저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공항 검역 인원들이 원래 인원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초인적인 맞습니다. 그렇죠. 헌신을 하면서 그걸 막았기 때문에 거기서 구멍이 났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 구멍도 안 났고. 검역 인원도 지금 자유한국당이랑 연관이 있어요. 예. 늘리지 못하게 한. 그 자유한국당이 3년 동안 막았다니까 그거를 늘리는 거를 혈세를 갖다가 공무원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자르지도 못하는데 이따위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자, 계속 그 이야기 계속 해봐. 계속 해볼게요. 아까 그 사진을 잠깐 보여주세요. 네. 그런데 저기가 뭐냐면 1월 30일이라고 하는 날짜, 31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나오잖아요. 31일 날 장례식이 열립니다. 31일 날. 그 이만희 형의 장례식이.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저 가생이닷컴에 올렸던 한 현자분의 자료를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저 빨갛게 친 부분이 1차 감염 추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31번 환자가 감염되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시기가 좆대예요. 왜냐? 그 사람이 걸린 게 22일이거든요. 그럼 14일에 그 잠복기가 있잖아요. 최대. 대략. 예, 대략. 그런데 이 사람이 22일인가 확진이 됐는데 그 전에 이미 증세가 나왔는데 뭐 또 거부하고 막 이랬던 날짜가 있잖아요. 그걸 해보면 빠르면 1월 30일서부터 늦으면 2월 4일 그 사이에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자, 이만희 형의 장례식이 저기 청도에 있었고 이 여자는 그 청도에 갔어요. 확실하네. 근데 그때만 봐도. 4km가 떨어져 있다고 그걸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청도의 장례식장과 이 사람이 갔다는 그 찜질방은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찜질방만 가게 갔을까? 아니면은 근데 잘 데가 없어서 찜질방을 갔을까요? 여기서 신천지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어. 하냐면요. 자, 신천지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가가지고 주로 어디서 잘까요? 찜질방에서 자요. 그러겠네. 찜질방에서 자요. 이 사람들이 한 달에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안에서 무슨 상담 센터장 이런 걸 해도 30만 원, 40만 원밖에 월급을 안 줘. 그러면서 아유, 저 돈이 더 필요한데요. 그러면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 너 여기서 무슨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러려고 지금 사냐고. 하나님이 있는 나라로 가야지. 이따위 얘기를 하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전 재산을 빨아먹는다고. 그래서 30만 원, 40만 원 주고 노동 착취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 그래서 이런 데 나가서 뭐 혹시라도 1박 2일로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럼 찜질방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라고 하는 것도 간 사람들의 간 데를 모두 다 기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동선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병원에 갔을 때는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다. 이렇게 되면은 병원이 안 찍히는 거죠. 근데 찜질방은 찍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청도 찜질방까지는 그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병원에 장례식장에 갔을 확률이 높지 않느냐. 근데 이 사람들을 철저하게 지금 신천지 애들이 그것도 정보통신부에서 얘네들 딱 장악하고 인터뷰를 할 때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 인터뷰를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인터뷰가 사실인지 거짓말인지도 모르면서 SBS는 막 마구 그걸 하고 있냐? 아, 그렇구나. 얘네들 다 거짓말이야. 자, 어쨌건 지금 신천지가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단이냐 사입이냐의 문제를 제쳐두고 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뭔가 협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이렇게 나왔다면 훨씬 더 지금의 피해가 줄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종교로서의 신천지도 어마어마한 문제고 예. 거기다가 지금 신천지가 대응하는 방식이 사실상 아까 말한 것처럼 비호 세력이 없으면 저는 이렇게까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미국은 온갖 종교 박물관 같이 돼 있는 게 많은데 미국에도 이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보게 되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단체 내에서 한 가족을 인질로 잡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딸의 어떤 종교에 취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딸을 데리고 나오고 싶으면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총 들고 가서 꺼내 올려다가 그 안에서 붙들리게 되면 FBI가 출동하는 거죠. 이럴 때 다루는 방식법이 뭐냐? 폭력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도 테러 방지법이에요. 지역사회에 큰 문제가 되니까 저는 똑같은 이유로 어떤 식이 됐건 신천지에 대한 고발이 들어갔고 뭐 했는데 제가 걱정하는 이런 거예요. 신천지의 특수성상 그냥 바이러스를 옮기는 게 쥐새끼랑 비슷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쥐들은 쫓아버리게 되면 못 찾습니다. 지금 신천지 교인으로 등록된 사람 명단이 있어도 이미 올라가고 이런 데들은 자기네들이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겨내야 되고 이번 기회에 충성을 해서 내가 그 14만 4천 내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니까 그럼 당연히 교주를 잡아야지. 교주를 잡고 그 교주 중심으로 모든 걸 하게 만들어서 절대로 협조하지 않게 되면 남지 않는다라는 걸 하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게요. 이만희가 국가유공자 증서를 2015년에 박근혜한테 받은 건데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위해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써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5년 1월 12일 대통령 박근혜 이건데요. 박근혜? 네. 혜? 근데 저 증서를 2015년에 받았는데 그 받은 사유가 한국전쟁 때 최전방 전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전투를 했는지, 그게 무슨 전투였는지, 그 전우가 누군지를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저는 또 다른 전선이라고 봅니다. 이 대선을 앞두고 그렇겠죠. 정말 돈을 주고 알바를 풀어도 이렇게까지 열심히 안 할 텐데 얘들이 왜 하지 않은 애들, 젊은 애들인데 글을 잘 쓰고 있는 애들, 예를 들어서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많은 이름을 불렀던 시발단도 있었고 알바 특공대도 있었고 이런 애들이 교주나 그쪽 지시에 따라서 누군가를 응원해야 된다. 수단 방법 안 하게 되면 그걸 임증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종교를 지지하는 사람의 리더로서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점에서 상 받아야죠. 제가 지금 저한테 오늘 갑자기 친구 신청을 한 사람이 있어요. 페북에서.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신천지 정통부 산하의 댓글 부대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이름이 아주 특이하고요. 그리고 내용이 다 뭐냐? 다 누군가의 것을 갖다 퍼온 거예요. 근데 퍼온 걸 타고 들어가면 거기에 보면 문재인이 죽지 않으면 내가 뭐 어쩐다 뭐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쓰고 있는 그 방식은 정통부라고 하는데 대개 3개의 섹션 정도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가장 큰 섹션이 댓글 부대예요. 모든 그 SNS나 이런 것들을 방송 SNS를 모니터링해요. 다 그 섹터를 나눠줘 가지고 모니터링한 것들을 다 정리해 가지고 공격할 사람들은 공격하고 댓글 달 거는 댓글 달고 하면서 관리를 그런 해요. 부대가 있다고. 예. 야. 그러니까 일단은요. 아까 그 박근혜 그 유공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 낮방송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기존의 유명한 언론 뭐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에 사실은 홍보성 기사도 나가고 그럼요. 대통령한테 무슨 증서도 받고 상장도 받고 이렇게 되면 그냥 공신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단 사이비가 공신력이 생기는 건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이걸 이 흐름으로 보거든요. 지역 사회고 오랜 시간 동안 정권을 잡았던 곳은 TK 지역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앙 정치랑 상관없이 TK 대구 경북 지역으로서는 박근혜 같은 예를 들면 그런 정치인들한테 정치 후원금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든지 뭐 먹고 말하자면
권영기 대구시장까지도 현직 대구 쪽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착 관계가 없을 수가 없지.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 언론에다가 홍보성 기사 돈만 뿌렸겠어요? 그럼요. 정치 후원금이든 뭐든 어마어마하게 뿌렸을 거라고. 그리고 이쪽은 실력도 있고 동원할 수 있어서 여론을 조작할 수 있고 우리가 언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걸 갖고 있으면 모실 거기다가 수밖에 없는 거죠. 수사도 막을 수 있어요. 자, 곽상도 의원 계속 의혹 나오고 있잖아요. 예. 실제로 1조 8천억대 대출 사기가 벌어지는데 그 대출 사기를 벌였던 특정 세력들이 나중에 법인을 만들죠. 그래가지고 땅을 사는데 신천지 농장이에요. 그 이사가 이사 중에 하나가 곽상도라는 이름이 있어요. 지금 근데 김성수 거기에 평론가는 올라가는 곽상도가 직접 저격했던데 페북에서. 예, 그렇습니다. 게 굉장히 어찌됐건 요즘 셀럽이 되셨어요. 진짜 최고. 저쪽에 미디어 무슨 팀 왔을 땐 아닌데 이제 곽상도가 직접 김성수를 언급했어. 예. 그것도 김성수 평론가라고. 그러니까. 직함까지 딱. 예. 이름이 워낙 복잡하니까. 근데 그거는 제 그렇죠. 실수였기 때문에 이제 페북에 아.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근데 그 밑에다 대고 뭐 벌레들이 끼더라고요. 아.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요즘은 신천지를 언급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 네. 벌레는 5배 이상 늘어날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새날을 지키고 싶다면 구독 등을 해주셔야 돼요. 예. 김성수 TV도 그렇고, 맞아요. 곽동수 TV도 그렇고. 왜냐면은 이재명 지사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건요, 이제 타겟된다. 타겟 됐어요 이미.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 사실 알고 보면 탄핵이 신천지들은 안 하고 있겠어? 하죠. 당연히 그 지금 지금 그거 지금 뭐 올라가는 숫자가 신천지 애들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걔네들도 매크로 안 쓰겠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새날도 김성수 TV도 곽동수 TV도 여러분들이 가열찬 구독으로 이건 농담 웃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야. 뭔가 숫자가 많아지면서 입이 더 커져야 돼. 예. 말하자면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왜 지상파에서는 안 나오냐. 그렇죠. 물론 그 사람들은 뭐 팩트 체크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요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핵심은 왜 자유한국당 등은 미통당은 신천지 이야기를 못 하는가. 그것은 유착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당연한 거잖아. 예. 단순히 지역의 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끈끈하게 활동했다는 증거들은 찾아보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근데 그럼요. 일부러 안 찾고 있는 기성 언론들, 저희들이 그나마 몇 가지 조각 갖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이 이상 해내야 정상입니다. 한마디만 더 드린다면 CBS라고 하는 종교 언론사죠. 거기서 사실상 거의 한 10년 가까이 신천지와 싸워왔어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청난 자기들끼리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 고발도 하고 난리를 쳤어요. 전 그 과정에 신천지가 와서 데모할 때도 앞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제가 더군다나- CBS 근무할 예. 때였으니까. 근데 종교 분쟁식으로 치부하면서 예, 맞습니다. 잘못된 거를 다루지 않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문제죠.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한 다음에 제가 예. 그 총장으로 끌어올린 윤석열이 형 뭐 하세요? 성렬이 형 이건 해야 돼. 나 그 윤석열 그 청문회 하던 날도 기억이 나고요. 진짜 이거 수사 안 하면 하세요 빨리. 사모님이 급작스럽게 그렇게 돈을 번 이유를 갖다 궁금해하게 돼 사람들이. 여기에도 무슨 신천지가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열심히 총장 만들어줬더니 조국 장관이나 털고 잡아서 여기요, 말이야. 딴 거 다 떠나서 신천지가 포기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극단적인 방법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성형수술이든 뭐든 통해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능력 있는 사회적 명방 있는 인사들을 과 연애를 합니다. 아이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정말 와 잠깐만요. 마귀가 들어왔어요 지금. 좀 뿌리고요. 종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문제로만 보고 신천지를 욕하겠자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큰 테러같이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게 없습니다. 대통령이 위험을 무릅쓰고 내려갔고 총리가 일주일 동안 여기 머물면서 진두지휘를 하겠다 얘기합니다. 이게 보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감기보다 조금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퍼지는 속도와 그 과정을 보면 그 숙주가 되고 열심히 그걸 퍼뜨리는 집단이 있는데 여기를 제1야당이라는 데가 언급도 안 합니다. 자기들 표 떨어질까 봐가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뭔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저 미남 미인계를 진짜 쓴다는 것은 우리가 신천지의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나와서 발표를 했던 애만 시몬인가? 걔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걔를 딱 아이돌 보면서 같이 딱. 예, 주변의 사람들이 특히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잘생겼다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내세워서 이미지를 세탁하고 특정한 인물들을 포섭하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 피해를 많이 호소했고 어떤 피해냐면 자기는 그냥 카페에 앉아 있었던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클럽에 있었던 거야. 근데 너무 멋진 이성이 다가오는 거야. 그래갖고 결국은 너무 사랑하게 됐는데 그래갖고 별의별 짓을 다 했겠지? 그 별의별 짓은 뭐 둘만의 짓뿐만이 아니라 이 둘이 미래를 기약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일들이 다 나중에 뭐가 되느냐? 헤어지게 됐을 때 나의 발목을 잡는 어떤 게 되는 거야. 진짜 아유 씨. 검찰 좀 움직여 주십시오. 움직이실 때입니다. 자 지금요 나라가 이 난리가 났고 실제로는 만약에 윤석열이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 등에 관련된 사건이었다면 바로 압색 들어갔지. 압색. 조국 정도야. 종교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벌써 거긴 깨끗하게 털렸을 그러니까요. 텐데 참. 아이고. 저 시간은 다 됐지만 아니 저 한마디만 더 그러세요. 할게요. 자, 이 엄중한 싸움에서 어떻게 보면은 신천지를 꼼짝 못하게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가져온 사람이 바로 이재명 지사입니다. 그런데 자칭 문재인 대통령을 사수한다는 인간들이 이 이재명 지사한테 어떤 마타도를 행사인 줄 아세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체 신도의 자료들을 갖다가 받을 수 있었는데 이재명 지사가 그것을 알고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숟가락을 얹는 그런 쇼를 하는 바람에 그 자료들을 갖다가 안 줄 뻔했다. 그래서 늦게 밤에나 겨우 받았다.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예. 그거 다 해명을 이재명 지사가 해야 되는 그런 참혹한 일들을 그거를 왜 니들이 그렇게 마타도를 갖다 하느냐 이거야. 똥파리들아. 니들 신천지 아니니? 난 정말 그 궁금하다. 그럴 이게. 수 있겠다 싶은데 진짜. 나 니들 신천지가 아닌가 궁금해. 어쩜 이렇게 막강한 댓글들이 있고 막강한 조직력이 있냐? 나 정말 의심스러워. 그래서 그러다가 뭐 삼성은 못 가고 예. 민주당 내부만 가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 의혹을 한번 제기해 봅니다. 아까 댓글창에 무심코 지나갔는데 신천지가 대부업을 한다는 의혹도 있다고 하네요. 대부업해요. 아. 금융 관련된 일들을 특히나 그 대부업들은 누구를 많이 놓고 하냐면 자기네들 신도들 혹은 교육생들한테 대부업을 합니다. 그래갖고 돈 빌려주고요. 그리고 그 결국은 그 돈을 갖다 못 갚거나 이렇게 되면은 몸을 그렇게 내놔야 되는 거예요. 예. 노동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요. 원래 계획은 한 3시간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럼요. 이야기인데 우리가 축약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3시간 어떻게 들어? 그래서 아니야. 축약을 해서 사실 10시에 가야 돼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영이. 가만히 있어봐요. 좀 포장 좀 잘하려고 그러는데 꼭 저를 쳐.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새날은 그 장점이 그거잖아요.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맞아요. 자, 더 이상 하기는 좀 힘들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곽동수 평론가를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따가 10시에 김민석 얘기 나네. 네. 사회가 김민석인데. 잠깐만. 그러니까 어쨌건 하려고 했어. 10시에 저기 시사타파의 진짜 100분 토론에 사회 김민석, 곽동수 평론가 이렇게 나머지 분들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어쨌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우리는 물러가고 저희는 내일 낮 방송에 다시 오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